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석영의 초대석 진행자 한석영입니다. 올겨울은 눈이 많이 내려야 되는데 비가 더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 있죠. 예를 들자면 군고구마, 또 오뎅탕, 또 호떡이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요, 추운 날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또 대전 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개인 택시 기사님 민경숙님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은 여성 운전자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여성 운전자분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즘에도 많지만 예전에 우리 한 40년 전에 운전할 때는요, 대전시에서 많이 배려를 해서 그늘 속에서 그 삶을 지내고 사는 여성분들에게 사회에 진출시키려고 그 운전을 가르쳐서 운전을 하게끔 하려고 많은 시에서 노력을 해서 같이 저희하고 운전을 같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때 그러고서 그 하시는 분들은 하시들 않더라고요. 근데 대전에 여성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개인 택시가 한 100여 명 될 것 같고요. 또 법인하고 버스하고 해서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또 운전을 하시다 보면 또 여성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하시잖아요. 예. 또 무서운 적도 많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뭐 술 먹고 취징 이렇게 해서 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블랙박스가 다 돼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돼 있고 해서 뭐 이렇게 농담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술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전을 하시다 보면 또 에피소드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물건을 또 놓고 내려서 또 찾아주신 적도 있을 거는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손님이 저 개정동 그 날망에서 손님이 타셨는데 그때가 한 밤 한 10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손님 타신 거를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잃어버리고서 그 나름의 아파트 1, 2단지 사이로 피곤해서 조금 쉬었다가 가야겠다고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손님이 놀래가지고 아줌마 왜 일로 가냐고 대전역 가자고 하는데 왜 일로 가냐고 막 난리를 내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아저씨 언제 타셨대요. 놀래가지고 언제 타셨어요 했더니 이 아줌마 봐 얼른 시간 없는데 대전역 빨리 가야 해서 나중에 혼비백산에서 대전역 갔다 온 적 있어요. 아유 얼마나 웃었는지 가면서 내가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 손님하고 얘기해. 그래도 늦질 않았어요. 10시간 늦진 않고 내가 모셔다 드렸어요. 참 별일이 다 있었죠. 다행이시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나시면 또 가끔 운전하시다가 혹시라도 뒤에 손님이 탔나 안 탔나 또 한 번씩 살펴보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 이후로는 좀 신경을 제가 바짝 써가지고 손님을 이제 타시면은 내가 잘 보죠. 인상을. 참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참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학생이 그 학생이 영동 사는 학생인데 학생이 아마 이 뭐를 놓고 내린 거예요. 뒤에다가 이 가방을. 근데 나는 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가지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타셨으니까 아줌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요? 이리 줘봐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때는 이제 손님이 계시니까 그걸 못 보고 손님 내리고 지났는데 보니까 그 한남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복학하려고 전세금을 내고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이제 돈이 좀 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주는데 그 전세 계약서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로 전셋집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은 이제 뭐 계약서도 잊어버렸지, 돈도 거기 들은 거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연락을 했죠. 꼭 이 학생 거기 방을 계약하고 돈을 치렀으니까 오면은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꼭 전화해달라고 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계약할 때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제 차에다 놓고 내렸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주인한테 연락해놨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그때 내가 중리동 살 때인데 중리동까지 와서 내가 돌려준 적도 있어요. 그런 일이 어떤 때 많아요. 뭐 다 말로 표현 못하죠. 그 많은 거는. 인상 깊은 것은 오래됐어요.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전에 성북국장이라고 서재전 사거리 그 위에 있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애들이 한 6살하고 한 4살 정도 되는 애가 그렇게 밤 늦게 됐는데 한 11시 넘었는데 그렇게 뛰더라고요. 두 남매가 손을 잡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어른들은 없고요. 그래 이상해서 차를 옆에다 세우고 아가 니네 어디가? 그랬더니 가수원이요. 왜 가수원 이렇게 차도 없이 가? 그랬더니 차가 떨어져서요. 차가 떨어져서요. 이모네 집 갔다 오는데 그 가수원을 걸어간대요. 그 성북국장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통행금리가 있었잖아요. 아유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아가 내가 태워다 줄게 타 이리 와 타. 그러니까 걔들 고맙다고 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때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그 엄마는 버스 종점에 왔으면 그 내리는 데 왔으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이제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집 어디 있겠냐 이렇게 엄마가 기다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 오면은 거기서 기다린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엄마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 아들이 차가 떨어져서 두 남매가 그렇게 뛰더라. 큰 눈도 많이 왔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차를 세고 물어봤더니 차가 떨어져서 가수원까지 걸어간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눈물을 흘리면서 반갑다고 그냥 내 손을 꼭 잡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번도 더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보람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뭐 이런 CCTV도 없고,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잘못 또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보람 있는 나신 것 같네요. 한 번은 또 이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일이 많아요. 대전역전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하는데 내가 3번째 있었어요. 3번째 있는데 군인이 첫 번째 가서 문을 열고 얘기하더니 또 그냥 오고 2번째 차를 몰더니 문 열고 얘기하더니 그냥 오고 3번째 제 차까지 왔어요. 왜 그래 아저씨 군인? 그랬더니 제가요 오다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지갑을 잊어버렸는데요. 내가 훈련소에 6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훈련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여차여서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요? 아우 군인은 이거 이유가 없는 건데 큰일 났네. 이 앞에 차를 빼야지 가지.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아저씨 미안하지만 차 좀 빼주세요. 제가 갔다 올 테니까.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산 훈련소 내려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앞에 차를 2대를 미리 빼라가고서 내가 먼저 나가고 그 사람들이 후진해서 들어갔겠죠. 그러면 막 정신없이 논산 훈련소를 가는 거야. 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마 엎드리다가 잊어버렸나 누가 따갔나 이 뒷부켓에다가 그 지갑을 넣었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자기네 집에 전화 좀 한번 해달래. 근데 이제 그때는 이 핸드폰이라고 없고 그 카폰이라고 기른 거 차에다 매다른 거 있었어요. 네.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누나가 받더라고. 엄마가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군인 아저씨가 어떻게 되냐니까 동생이래요. 아유 그나저나 오다가 지갑을 잊어버려서 논산 훈련소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해서 내가 그냥 무조건 대고 태웠다. 이거 군인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 큰일 아니냐. 태웠는데 어쨌든 간 돈을 저한테 송금을 해 주셔라. 그래서 아유 송금만 해드려요. 걱정하지 말라고 막 해달라고 하면 그 엄마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아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아줌마가
아유, 그나저나 큰일 났네. 걔가 군대에 돈을 다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가 돈 좀 있으면 그에 돈을 좀 주라는 거야, 돈을. 그래, 있는 대로 버는 거대로 내가 그때 24,000원인가 얼마를 내가 준 것 같아요. 그때 돈 24,000원. 예, 컸어요. 그때 돈으로 24,000원을 주고 내가 택시비하고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전해서 안 늦었어요. 그래도 군대에 그 시간 내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고맙다 고맙다. 아주머니도 그러고 누나도 그러고 군인이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 얼른 뛰어가. 빨리 뛰어가. 내가 가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요금 같은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뛰어가라고 그래서 돈 24,000원 딱 주고 그냥 내가 되돌아왔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네, 뒤돌아보면 또 기사님 그래요. 도움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연락처를 몰라서 그렇지 예, 가끔은 그래요. 기사님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어머니가 이제 내가 전화를 했잖아요. 이제 가면서 여기 오면서 대전으로 전화를 했더니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하여튼간에 그때 돈 1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때 돈 10만 원이면 그 아주머니가 이 통장을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계좌를 이제 그 이튿날 통장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집에 와서 그 이튿날 전화를 해서 계좌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이나 넣어주셨더라고. 나 그 아주머니 만나고 싶어. 그렇게 그냥 감사하게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24,000원 준 거하고 택시 요금을 너무 많이 주신 거지.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살다 보니까. 근데 뭐 10만 원에 비하겠어요. 감사한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기사님 휴일날에도 쉬지 않고 더 바쁘게 또 여러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는 저희가 봉사활동 많이 하죠.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 매주 목요일마다 문화동 그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하고요. 또 그 3개월에 한 번씩 40kg 쌀 우리 이제 회원이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석 달에 꼭 40kg씩 가져와요. 그 40kg를 어려운 우리 사무실이 은행동에 있어요. 은행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통장님을 얘기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추천을 해서 주셔요. 그 쌀을 40kg를. 그러고 이제 학교 앞에 교통질서도 하고 교통봉사되니까 질서도 하고 더 우스운 거는요. 내 차가 사무실 앞에 서 있으면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 나가보면 아유 나 그 쌀 사 먹었어. 쌀 더 줘. 쌀 더 줘 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참 그럴 때 참 많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참 아쉽고 요번에도 40kg 또 줬어요. 우리가 이제 25일 날 매월 원래이니까 지난달 그래서 또 그분이 가져오셔서 우리 회원이 늘 가지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40kg 두 집 나눠줬죠. 그러면 이제 요번 1월 달부터는 은행동 은행 선화동 동사무소에 복지과에 또 그 어린 애들 또 혼자 사는 애들 있잖아요. 소년 가장들 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럼 그 은행동 선화동 동사무소 복지과로 이제 갖다 줘야 돼요. 그런 지원을 하시게 되면 또 단체명도 있고 또 사무실도 없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도 문제점이 있고 또 단체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아사모 교통봉사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사모는 약자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교통봉사대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이 은행동에 있는데 그냥 어렵게 운영해요. 뭐 크게 뭐 많아서 뭐 누구 돕고 뭐 주겠어요. 어려운 나눔 속에서 조금씩 나눠서 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돕는다는 것도 많이 있다고 돕고 또 없다고 못 돕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회원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십시일반하고 이렇게 또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나눠주고 그래요. 그 아사모에는 또 여성 운전자분들만 계시나요? 아니면 남성 운전자분들도 함께 하시는 모임인가요? 예, 남자 여자 뭐 연령에 관계없이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다 우리 아사모 문은 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 다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 아사모에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시락 배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5월 달쯤 되면은 평촌 수련원회 이런 데서 잔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봉사하고 또 김장하잖아요. 독거노인들 김장할 때 우리가 가서 김장해주고 그거 저희들이 배달하고 그래요. 그래 많이 하죠. 근데 뭐 그거 뭐 하는 게 뭐 자랑 아니잖아.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원분들 중에서 그럼 연세가 회장님 제일 많으신가요? 아니요. 남자분도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남자들 많으신 분도 있고 저도 거기에 또 이제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몰라도 너무 젊어 보이셔요. 안 그래요. 저도 70이에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이나 이렇게 후배, 선배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이 먹으면 지갑을 자주 열어야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야 지갑 자주 안 열으면 절대 좋다고 안 해요. 그래 내가 많이 열지는 않지만 열으려고 노력하려고 앞으로는 지갑을 자주 열으려고 노력하려고요. 근데 또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시다 보면 밤늦게까지 하시고 또 항상 또 안전이 뒤따르는 직업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분들께서 늘 걱정하실 것 같아요.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운전 그만하세요. 그래. 야, 그럼 네가 엄마 돈 갖다 줄게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엄마 버는 것만큼 못 갖다 줘.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그냥 이렇게 다녀야 건강한 거지. 집에서 놀으면 지금 뭐 하겠냐. 그래서 그냥 건강할 때까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러죠. 근데 걱정되니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가족분 중에서 또 남편분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많이 도와주시나요? 네. 우리 남편도 원래 운전기사는 아니었죠. 이제 다른 직장에 공직생활 하다가 이제 퇴직하다 보니까 이 개인 택시를 사게 됐어요. 예, 그래서 둘이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같이 나오고 점심은 또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전화해서 만나서 먹고 이제 늘 그렇게 하고 들어올 때도 전화해서 같이 들어오죠. 주로. 그럼 식사는 주로 외식이시겠네요? 예, 늘 나가서 먹어요. 집에 와서 먹으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아시다시피 요즘에 경기가 없어서 1시간, 2시간 어디가 조금 지참하면 정말 벌기가 어려워요. 또 누구나를 막론하고 버는 데에 다 또 쓸 기준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1~2시간 이렇게 놀다 보면 그 벌기 어렵다고 이렇게 식당에서 간단히 먹고 나와서 또 운행하고 또 저녁도 식당에서 간단히 먹고 나와서 하고 들어올 때는 보통 한 10시 요짝저짝에 서로 전화해서 들어오죠. 어제도 전화해가지고 둘이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한 40여 년 동안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대단해요. 저기 뭐 여성분들이 뭐 비행기 조종사도 있고 건판사도 있는데 뭐가 대단해요. 대단한 건 없고 한 우물을 40년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요즘에 여성분들이 많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여자분들이 회사 법인 택시를 많이 운전하러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짠하죠. 여성으로서는 이게 정말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어려운 직업인데 나이 드셔가지고 우리는 젊었을 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 50대 후반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 좀 어떤 때는 속으로 좀 짠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직업을 왜 택했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는 젊었을 때 28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좀 모르잖아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
근데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택시 운전하면은 이렇게 다른 취직하기 전에 또 잠깐 이렇게 운전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택시 운전하시려도 또 택시 자격증도 따야 되고 까다로워졌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없으면 택시 운전할 수도 없고요. 또 요즘에는 65세 이상은 정밀검사를 받아야 또 택시를 운전할 수 있어요. 저도 요번에 이제 정밀검사를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합격을 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많아도 합격이 이제 돼야 그게 되거든요. 합격이 돼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저기가 되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잘하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걱정인데 설마 합격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제한된 것도 이제 사고시라든가 방어 운전도 중요하시잖아요. 그 순발력이라든가 그거 보시는 것도 아마 그 자격증의 일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나만 잘해서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호위반하고는 차들 막 옆에 빨간불인데도 막 횡단보도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걸어가면 사고가 없는데 그럴 때는 빨간불이니까 우리는 가는데 막 떠들고 이러면 이거는 불구항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요즘에는 학교 그 주변에는 20km, 30km예요. 그 민식이법이 통과돼가지고 네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운전기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학교 근교에는 이렇게 방지턱이 돼 있어서 속도를 낼래야 또 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도로가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요. 지금 넓은 이렇게 확 트여 있다가 또 좁은 데로 좁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사야 조심해야 돼요. 운전은 뭐 눈과 귀와 다 들여야 되잖아요. 보고 듣고 소리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큰 뭐 백화점이나 큰 건물 이렇게 있다 보면 택시분들이 쭉 서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장거리 가시는 분들 손님 태우시려고 기다리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 어떤 데는 장거리 기다리시는 것보다 그래도 시내 몇 바퀴 도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백화점 앞에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순번대로 대기하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렇게 그 대기하고 서 있을 때 어떤 때는요. 1시간을 서 있어도 손님이 안 나오실 때가 많아요. 줄줄 이렇게 이제 대기 순번대로 나가니까 참 어려워요. 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추우면 그래도 실타 틀고 일하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일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한 집에 거의 차들이 한 대 아니면 많게는 두 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뭐 세 대 또 자녀들이 크면 네 대까지 있는 집도 있거든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더 없는 것 같기도 하군요. 다 자기 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손님이 타시면은 어디 가세요? 그러면 이 시간 파출부 가신다고 그래요. 시간을 막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 파트를 뛰는데 하다못해 티코라도 있어야지 돈을 벌어먹는다는 거야. 이 길거리에다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버스 타고 하면 세 타임을 못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이건 기본 수단이에요. 뭘 하든 간에 차는 운전은 기본 수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세 대, 네 대라도 어떻게 벌어먹으려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기본 수단이지. 옛날에는 이렇게 안 밀렸어요. 근데 요즘에 출근 시간에요. 출근 시간에 손님 한 분 실으면 출근 시간 끝나요. 길이 막혀서 가다 보면 막 이거 막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시겠네요. 출근 시간에 콜을 못 받아요. 왜?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기다리지 않고 다른 차를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를 봐줄 수가 없어요. 밀려서 사람이 어떻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차는 많고 출근 시간이 이렇게 격일제를 실시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큰 회사에는 홀수 짝수 그걸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또 장애인분들 보시면 휠체어도 갖고 계시고 예, 이럴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는 정부에서 그런 건 또 잘해가지고 장애인 차가 버스, 노란 버스 장애인 수송차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 콜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콜을 부르면 우리보다 이런 일반 택시보다 훨씬 싸게 갈 수 있고 또 휠차를 그 사람들이 그 차 봉고차에다 딱 들어가게끔 다 돼 있어요. 그래, 예, 휠차를.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휠차를 가지고 택시 타시는 분들 극소수예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그런 건 좋아졌어요. 근데 또 이제 앞으로 또 개인 택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께 또 선배님으로서 조언이나 또 좋은 정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운전 딱 하는 걸 보면 너무 멋있다고 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참 운전이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서 웬만하면 진짜 운전은 참 어려운 직업이라 심사숙고해 사셔야 돼요. 이거 하다가 뭔 일 있으면 늦게 나와서 지금 운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50대 이상이에요. 이제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다가 뭔 일 있으면 더 어렵게 되잖아. 뭔 일 있으면 더 어렵게 되니까 참 생각 많이 하시고 이래서 나오셔야 돼요. 저는 운전을 권장하진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긴 세월을 하게 돼서 하지만 참 이렇게 운전하는 만큼 신경 쓰면 어디 가서 먼 돈을 못 벌겠어요. 나는 절대 운전 어렵다고 생각해. 눈 오면 날씨 한 4, 5, 6도 되면 그냥 살짝 그러면요. 진짜 그거 스모그 현상보 그냥 살짝 미끄러지는 그거 말도 못하는 미끄러워요. 그래서 얼마나 일들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 드셔가지고 운전하신다면 하라고는 안 해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오셔갖고 또 많은 분들께 따뜻하고 또 기감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초대해 주셔요. 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안전운행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며칠 뒤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또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